저처럼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서도 간단히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금방 만든 빵을 맛볼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기계 반죽으로 반죽을 친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재료를 섞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손으로 반죽을 많이 치대지 않고 폴딩만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막상 먹어보면 금방 만든 빵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놓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죽기 없이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되실 것 같아서 제가 기계 반죽으로 완성한 빵과 반죽을 하지 않고 폴딩으로 완성한 빵을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폴딩과 기계 반죽을 비교해보면 봉긋하게 솟은 건 아무래도 기계 반죽이 글루텐을 잘 잡았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옆면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봉긋하게 올라왔어요. 각도를 달리해서 봐도 윗면을 봐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움의 색 정도는 아마 기계 반죽을 조금 더 구워서 색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온 것 같고요. 옆면을 봐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시피는 베이킹 파파님의 책 세상의 모든 빵에 있는 통밀 식빵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통밀가루 400g, 이스트 8g, 소금 6g, 설탕 30g, 버터 35g, 계란 왕란 기준 1개, 물 140g, 35도씨입니다. 우유 160g, 냉장고에서 꺼낸 바로 찬 우유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우선 먼저 재료들을 계량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한 재료를 모두 넣고 섞어줍니다. 그냥 손으로 섞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영상 보면 주걱으로 금방 될 것 같아서 실리콘 주걱으로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손에 안 묻히고 하고 싶어 하는 분은 실리콘 주걱이나 고무 주걱으로 섞으시면 손에 안 묻히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버터를 사용하다 보니 버터가 좀 단단해서 손으로 마구마구 으깨주었습니다. 재료가 모두 섞였으면 뚜껑이 있는 통이나 스텐볼 또는 유리볼에 반죽을 넣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반죽 윗면이 마르지 않도록 꼭 뚜껑을 덮거나 랩을 씌우세요. 이후는 1시간 알람을 해두고 폴딩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상온에 두고 원래 반죽에서 조금 부푸는 것을 확인한 뒤에 계속 폴딩을 진행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폴딩을 진행합니다. 반죽은 사면을 돌아가며 접어주고 아랫면을 윗면이 되게 반죽을 뒤집어 줍니다. 사면을 모두 폴딩해 주시고요. 반죽이 아랫면이 다시 윗면으로 가게 해줍니다. 폴딩을 할수록 반죽에 힘이 생기는 것을 손으로 눌렀을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폴딩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폴딩이 지난 후에는 오븐 발효 기능을 이용해서 30도에서 발효를 진행했고요. 세 번째 폴딩이 지난 시점에서 부피가 2배 이상 부풀 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시간보다 부피가 원래 반죽의 2배 이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배 이상 부풀어서 반죽을 분할을 진행했는데요. 50g씩 저울에 달아서 분할하였습니다. 대략 15개에서 16개 정도 나옵니다. 공그르기를 해서 철판에 패닝합니다. 최종적인 공그르기가 성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잘 모은 다음에 밑면을 잘 꼬집어 줘야 나중에 구워졌을 때 펴지지 않습니다. 패닝한 빵에 윗면에 우유를 발라줍니다. 저는 처음에 우유 바르기를 깜빡해서 발효하다 중간에 발라주었어요. 윗면에 우유를 발라주는 건 구움색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는 계란 노른자와 우유를 섞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다시 2차 발효를 진행합니다. 굽기 전에 마지막 발효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는 오븐에 발효 기능이 있어서 원래 사이즈의 3배가 정도가 될 때까지 발효를 진행했어요.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처음 공그르기 한 상태에서 넣은 사이즈에서 대충 3배 정도 될 때까지 부풀면 됩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다시 윗면에 우유를 발라줍니다. 빵의 구움색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발효가 잘 되면 철판을 살짝 흔들었을 때 약간 젤리나 푸딩처럼 반죽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12분에서 15분간 구워줍니다. 구움색을 봐가면서 시간은 가감하세요. 제가 구워질 때 오븐을 촬영하지 못해서 오븐 장면은 기계 반죽할 때 구워지는 장면입니다. 구운 빵을 꺼내서 천이나 무언가를 깔고 한번 떨어뜨려 쇼크를 줍니다. 그래야 빵이 꺼지지 않아요. 구워진 빵 윗면에 다시 우유를 발라줍니다. 그럼 윗면이 단단하지 않고 촉촉해지면서 광택이 납니다. 저는 몇 개는 일부러 우유를 바르지 않고 선물할 것들은 우유를 발라두었습니다. 우유는 취향껏 윗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통밀빵은 일반 밀에 비해 식이섬유가 많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가 안 좋으신 분과 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잡곡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통밀빵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한 후에 탄수화물을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식한상 채널에서 박용우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통밀빵도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한 후에 드신다면 더 좋겠죠? 통밀 100% 모닝빵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서 조금 부드러운 편입니다. 사실 제 아들이 통밀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통밀 모닝빵은 잘 먹더라고요. 일반 밀가루에 익숙해져서 통밀에 까끌거리고 많이 씹어야 하는 식감이 별로라고 하네요. 그만큼 부드러운 빵에 익숙해졌다는 뜻이겠죠? 통밀가루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어서요.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유기농 통밀가루를 추천드려요. 저도 다음엔 이 밀가루를 사용해서 또 새로운 레시피로 찾아뵐게요. 다음번에 다른 재료들을 이용한 베이킹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한 하루가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